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4. 예,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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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옆에 계신 원장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한의학계의 청정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를 싫어하는 외과의사 장성광입니다. 네, 오늘 기대되는데요. 소개하실 때, 요거 좀 나왔어요. 오늘 우리 이 주치들과 함께 할 주제는 바로 잿빛 공포, 미세먼지를 잡자! 네. 요즘에 외출하실 때 꼭 확인하는 게 있으시죠? 바로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미세먼지가 정말 건강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잿빛 하늘에 갇힌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통계에서 한국은 회원국들 중 높은 수준의 농도인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 미세먼지 정말 싫어.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숨을 쉴 때마다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심장은 물론 뇌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상황. 우리 몸 곳곳을 습격하는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과연 우리의 건강은? 지금부터 우리 동네 주치의들과 미세먼지에 대한 새롭고 맛있는 수다를 떨어볼까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또 실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종태 원장님. 네. 그 미세먼지하고 이제 황사하고 두 개가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황사는 그 토양 성분입니다. 그 중국에 이제 내륙에 있는 그 사막의 그 모래들이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면 석탄들이 타면서 나는 이런 부유물질인데요. 근데 여기서 미세먼지가 중요한 거는 이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거기다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 크기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이 비교를 해보면 머리카락 굵기에 미세먼지는 5분의 1,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 작은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그 뭐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뭐 예방도 하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가 보시면 이제 그 미세먼지 자체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거는 우리 폐 쪽으로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 봤죠. 우리 폐 맨 끝에 있는 폐포까지 들어가는데 초미세먼지는 그 폐포를 뚫고 우리 혈관을 타서 우리 온 전신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 쪽으로 주는 급성기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나 이제 천식을 악화시키고 만성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라든가 아니면 만성 폐쇄성 질환, 그 폐질환을 갖다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전신을 도니까 그 심뇌혈관 질환, 뭐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킨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질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을 사실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나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여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좀 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폐라든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겠죠. 급성기 질환부터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사실 임산부가 문제인데 임산부는 사실은 결국 초미세먼지가 태반을 그 탯줄을 타고 신생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애가 저출생아 아니면은 조기 출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이제 작은 애기들 영유아가 문제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당장 폐 자체가 발달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뇌로 가게 되니까 뭐 ADHD라든가 다양한 질환들이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만성질환 갖고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각별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장 원장님은 혹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만이 관리하는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경보라든가 황사 경보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좀 챙겨 쓰겠죠. 그다음에 뭐 밖에 사실은 저희는 뭐 직종상 실내에 갇혀 있어서 바깥 활동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바깥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뭐 환기를 좀 덜 시키려고 창문을 오히려 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병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일상적으로 하는 손 씻기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많거나 황사가 많은 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현관 밖에서 옷을 한번 좀 털고 몸을 털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은 있습니다. 네. 장 원장님만의 그 일반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윤미나 원장님은 이제 한방 쪽에서 이런 걸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 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한의학 쪽에서는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 뭐 피부, 호흡기, 눈 이쪽 질환은 기본이고 또 아까 김종태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전신으로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일으키는 만큼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강화를 시켜서 그런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좀 몸 내부로 유입이 되더라도 나의 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의학들, 경옥고, 진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침도 또 그 코라던가 눈 쪽에 이런 알러지성으로 가려움증이라던가 또 그 따갑거나 아프거나 비염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침으로도 어느 정도 자극요법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외용제로 우리가 한방 연고 중에서도 코나 이런 눈 주위 이쪽을 혈자리를 자극을 해줘가지고 그쪽에 순환을 좋게 해서 약간의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런지께서는 한방에서 면역력을 키워서 호흡 기능을 좋게 하며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김종태 원장님께서 내주실 겁니다. 원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다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문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의 20분의 1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마스크가 효과적이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다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정답은 X. X요? 근데 마스크 자체 효과 있지 않나요? 깜짝 놀라셨죠? 네.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그 예방의학과 그러니까 환경의학과죠. 환경의학과하고 이제 호흡기내과 쪽으로 해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그 결론을 낸 게 X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많이 좀 틀리시겠죠.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구조가 이제 그 필터링 돼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의 부직포가 정전기를 일으켜서 그 먼지를 포집해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난 미세먼지만 있으면 목이 좀 칼칼해 그러신 분은 잠깐 하시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마스크를 써서 과연 이제 미세먼지 건강에 유해한 그런 게 그걸 막아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껴보셨습니까? 혹시? 껴봤죠. 네. 예. 저도 이제 껴봤습니다. 한 10분 정도부터는 숨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00% 다 숨쉬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썼는데
나는 숨이 잘 쉬어져. 그러면 이거는 마스크를 안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숨이 차기 시작하면 산소가 우리 몸에 덜 들어오면서 숨을 더 빨리 쉬게 됩니다. 빨리 깊게 쉬게 되고, 그럼 결국 이게 폐포까지 산소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줄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심장에 무리가 가게 돼요.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 만성질환이 있다든가 특히 임산부, 영유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 자체가 해로움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마스크를 쓰니까 나 미세먼지가 차단되니까 그러면서 좀 더 야외 활동을 더 오래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난 자외선에 좀 더 오래 다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다닐수록 이게 더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호흡기내과 외래나 이런 데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러니하게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근데 담배가 100배, 1000배 더 해롭거든요. 그럼 그분은 담배를 끊기만 해도 몸에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아이러니한 그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회에 담배 끊으세요. 네. 근데 장 원장님 아까 마스크 쓰신다고 사실 예방책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김종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속칭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마스크 보면은 황사 마스크도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KF라 그래갖고 이제 2가 필터를 놔두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쓰는 마스크 종류가 다르긴 하고, 지금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미세먼지급 정도를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바이러스까지 막는 이제 KF 99 정도는 해야 되겠죠. 94도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국 그걸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숨쉬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종태 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미세먼지 떴는데 마스크 떴다고 밖에 나가서 막 싸돌아다니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게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 주시죠. 기름진 음식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좋다는 속설은 맞을까? OX로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네, 요건 쉬웠어요. 네, 이거잖아요. 흔히 돼지고기 먹으면 기름기 먹으면 먼지 다 씻겨 내려간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탄광에 이제 광부들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 씻겨 내린다고 이제 삼겹살 이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폐로도 들어가지만 입으로 해갖고 식도해고 그 호흡 소화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걸 씻어내리기 제일 좋은 거는 물입니다. 물을 먹어서 씻겨내리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서 호흡기에 있는 미세먼지도 물이 들어가면서 그 객담으로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론은 물이네요. 생수든 아니면 그 차든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가게 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온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시청자분의 궁금한 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 부인은 걱정이 많아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뉴스에 문을 꼭 닫고 화분을 놓지 않나? 갑자기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이지 않나? 정말이지 어쩔 땐 화가 나요. 에휴. 그런데 이왕 산 걸 어쩌겠어요. 정말 공기청정기의 공기정화 효과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나요? 네, 그 점이 궁금하시군요. 바로 공기청정기나 식물, 이것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미세먼지는 네. 우리가 그 단위를 쪼개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나 물로 해서 버리든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어떤 생화학적으로 할 방법이 없거든요. 즉 공기청정기는 그 미세먼지 그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단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 필터에서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필터를 자주 갈면은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식물 화분으로 해갖고 식물을 놔두시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화학적으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처럼 흡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소변으로 내버리는가 그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면 이 식물 자체도 흡수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흡수라기보다는 흡착일, 그러니까 이게 그 이파리의 그 면적이 넓을수록 흡착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볼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걸 볼 것 같으면 우리 옛날에 파리 잡을 때 했던 끈끈이를 갖다가 엄청 달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미세먼지가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화분은 공기청정기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다. 네. 근데 그 식물의 구멍이라 그러나요? 그 포어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사이즈가 되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혹시 장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아마 얼마 전에 그 농촌진흥청에서 약 한 30여 종의 식물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파키라,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 요 5종류에서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기는 했네요. 거실에서 잎면적이 한 1제곱미터 크기 정도가 되는 화분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또 봤더니, 그리고 나서 한 4시간 동안 초미세 정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한 2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미세먼지가 잡히는 거는 식물면에 식물도 호흡하는 작은 미세한 포공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약 한 20마이크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10마이크로, 초미세먼지라는 2.5마이크로 정도는 걔네들이 잡아주더라라고 이제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데, 그 식물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랍니다. 저도 조사를 해봐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잎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식물 잎을 고를 때 앞면을 보면 안 된대요. 식물 잎면의 뒷면을 봐서 뒷면에 주름이 많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표면이 이렇게 뭐 잔털이 많으면 잘 잡겠자는데 이 잔털 갖고 미세먼지랑 소용이 없으니까 잔털 많은 것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고, 비교적 매끈한 것보단 주름이 많은 이파리들이 좋은데 앞면보다는 뒷면에 주름이 많은 이파리들이 아까 말한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포집 효과들이 좋더라라고 아마 농업진흥청에서 실험을 해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게, 저희는 이제 과학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그러면 제가 아까 생화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미세먼지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머금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머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갖고 있겠죠. 걔가. 걔가 언제까지 그걸 계속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걸 처리하고 뭐 우리처럼 뭐 대변이나 뭐 이렇게 뭐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 포어 자체로 해가지고 그 이파리에 그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럼 줄기에도 잘랐을 때 줄기에도 나오면서 그게 이제 어떤 그거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 툭 털면은 또 미세먼지가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발표 들은 바위가 고기까지만이라서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왜 우리 저기 혹시 난 기르세요? 예, 이파리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함께 볼까요? 저는 야외 운동을 좋아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을 못하느니 그냥 하고 즐기자 주인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밖에 나가면 왠지 코가 간지럽고 목이 칼칼해요. 괜히 기분 탓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요거
조금 냄새가 나는데요. 운동하기 싫어하는 분이 요 핑계로 운동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미국에 환경보호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나쁨이라 그러면 경고도 하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데 거기서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뛰지 말고, 숨을 천천히 쉬라고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결론은 그러면 운동하면 안 되죠. 운동하지 그럼. 말아네요. 윤 원장님은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좀 기체조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실내에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 역시 건강에는 뭐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체조 한 2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폐와 연관되어 있는 경락이 있어요. 수태음 폐경이라고 요 가슴에서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그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두드리면서 내쉰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가슴 전체도 두드리시면서 입으로는 하고 내쉬는 호흡들. 그래서 폐와 사실은 우리 한방에서는 폐와 피부, 코 이거는 다 한 세트로 봐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마찰하고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폐 기운이 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두드리면서 내쉬는 호흡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으로 저는 단전치기 그거 아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한 4, 5cm 정도 되는 그 아랫부분에 우리가 단전이라는 부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 기공 그쪽에서는 다 봐요. 그래서 단전 부위를 내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때리면서 이렇게 단전치기를 쭉 하루에 뭐 최소 100개 이상씩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기운을 돌려주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좀 기운차게 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요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말씀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질문을 오늘 많은 정보를 주셨던 김종태 원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무조건 천천히 하십시오. 예,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다면 면역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제가 직접 겪었던 건데요. 비싼 돈 주고 산 마스크 너무 믿지 맙시다. 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3분이 정말 핵심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키실 수 있겠죠? 예,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만 5세 미만 아동의 부모라면 주목하세요. 오는 5월 17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의 바른 식습관을 위한 똑똑한 간식 알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전화 신청은 5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북보건소에서는 강북구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이수증이 수여되고 걷기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한 달간 2기 관절염 자조교실 사전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이나 타이치 동작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강북구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강북구 보건소나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검진 일정을 확인 후 신분증을 가지고 오세요.